안녕하세요. 한판면접 구독자 여러분, 윤소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컨텐츠로는 21년도에 면접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합격자들이 면접에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그리고 올해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곳에다 좀 중심을 두고 면접을 준비하셔야 될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작년에 어떤 특징이 좀 있었냐면요. 21년도에 면접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쫓고 쫓기는 면접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질문에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면접자가 느끼기에는 이 면접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을 막 파고 파고 이 사람을 막 까보려고 막 오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면접 질문이 곤란하게 느껴지는 막 진땀이 나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이 면접자에게는 면접 너무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최종 면접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지원자 입장에서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막 면접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테크니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봐도 성격의 장점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더라. 자기소개는 지원 동기와 섞어서 말하는 게 좋다더라. 막 너무 정보가 많은 거죠. 전년도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질문을 물어봤다더라. 막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습득한 상태에서 내가 면접을 준비하니까 뭔가 나다운 모습으로 하기보다는 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기보다는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만들어진 모습으로 면접장에 가게 되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경험을 하나 물어보더라도 예전에는 뭔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으면 네,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넘어갈 일을 어떤 실패였냐, 누가 있었냐, 돌아가면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냐, 왜 실패한 것 같냐, 막 경험도 만들어져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려고 이 지원자에게 뎁스를 강화해가면서 깊이를 점점점 주면서 꼬리 질문에 꼬리를 문다. 그럼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지금 듣기만 해도 여러분 막 머리에 지진 나면서 진땀이 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저도 테크니컬한 정보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나답게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컨텐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솔루션을 드릴 때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나다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도 보시고 인적성도 보고 그리고 뭐 자격증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받고 면접장으로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면접 컨설턴트로서 시장에 있어 보면 스펙이 A 지원자가 더 많았어요. 자격증도 더 많고 의외로 B 지원자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필수 조건들만 좀 채운 상태에서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띠용 B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얼마나 뛰어난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1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간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찐인가?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실무적인 능력을 갖췄는가를 포커스를 맞춰서 좀 평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나답게 보이고 그 경험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그 어떤 직무라든지 그 산업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곳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인지를 평가한다. 우리가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면접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면접관들도
함께 일할 좋은 동료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뭐 10개 있는 사람, 5개 있는 사람 중에서 10개 있는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동료가 될 거야. 우리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부분은 그것만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합격의 여부를.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보려고 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을 쌓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좀 진솔하고 담담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컨설팅 했던 분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면접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모의 면접을 처음 봤는데 저 역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 했더니 네. 제 성격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과장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막 이 말하는 애티튜드와 느낌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이런 거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면모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지원자분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일하기 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평가 중에서 좀 가장 억울한 평가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저는 뭐 화난 건 아닌데 사람들이 화났냐고 할 때 좀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그분은 좀 제가 천천히 알아가 봤더니 좀 깐깐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막 일을 할 때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처리하는 거, 실수 하나도 안 하는 거, 칼 같은 거, 이런 걸 좀 전형적인 관리자형의 지원자 분이셨어요. 근데 면접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면모가 드러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서글서글하고 유들유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비춰져야 할 것 같아서 나의 강점을 좀 숨기고 난 좀 긍정적인 사람이다. 좀 다른 사람들과 막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만들어져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막 슈퍼 인싸 같은 느낌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조직에는요. 긍정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 아우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느 조직에나 좀 깐깐하고 그리고 관리자적 성향을 가진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늘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좀 깐깐하고 다른 사람들과 막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업무 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거 대단한 강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진 직무가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공기업에 지원하니까 막 따뜻한 마음이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실제 역량은 안 보여지고, 면접관은 갸우뚱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데? 그러면 옆에서 치고 나오는 지원자들에게 내가 밀려서 또 최종 합격까지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주시고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강점을 진솔하게 찾아보시고 그것이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과 합일치할 수 있는 이 접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부정하고 나는 원래 되게 긍정적이고 막 사람 친화적인 사람이 아닌데 나를 부정하고 그렇게 보여지면 이게 면접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요즘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오세요, 지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이 양파같이 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의 싸움이에요. 쫓고 쫓기는 싸움. 저를 만나고 저에게 사실 저는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나만 만나면 이분이 합격을 하는 저에게 그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절절한 스토리들을 좀 많이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제 컨설팅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제 영상을 한 번 봤다고 해서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원래 자기가 가진 자기 강점은 좀 잘 개발하고 발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곰곰이 그 스토리에 빙의를 해서 어떤 역량들을 좀 뽑아내면 좋을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 저는 한 번도 컨설팅에
중에서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원자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원석을 좀 캐내서 이 지원자가 가장 빛나 보일 수 있는 역량을 찾는 데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 시장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면접장에서는 버벅거리지 않고 막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합격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떠듬떠듬 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내 생각과 나에 대한 사람을 전달하려고 했던 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것은 스펙과 직결되는, 비례되는 역량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21년도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올 한 해 면접을 준비할 텐데요. 이 면접의 과정이 참 어렵죠. 쉽지 않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알아가는 좀 좋은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암시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가져가 주시는 거,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됩니다. 제가 보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한 스텝 한 스텝 노력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기운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기운들이 모여서 면접장에서 자신감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기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또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런 짜증만 가득한 것보다는 할 수 있어, 그래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준비해서 올 한해 최종 합격까지 가시기를 윤쌤이 또 뒤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구독자 10,000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해 목표를 가슴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올 한 해 최종 합격까지 윤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